안녕하십니까. 임상옥 사관학교입니다. 오늘도 신관용 선생님 모시고 우리 또 정주영 회장의 세 번째 우리 또 담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요. 자, 그러면 우리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우리 정주영 회장님의 또 자서전 통해서 우리 또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여쭤볼 내용은요, 위기 극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십으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정주영 회장도 이 자서전 보면 끊임없는 위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좌절할 만도 한데 절대 굴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아주 임기응변도 발휘하면서 위기를 그때그때 슬기롭게 극복해 갔습니다. 그럼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당시 70년대 5.1 쇼크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IMF 외환위기도 있었죠. 국가적인 큰 위기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주영 회장이 보여준 그 리더십의 스타일이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의사 결정을 내렸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시에는 회장님 개인 재산까지 담보로 제공하면서 일단 회사를 먼저 살리려고 했던 그런 그의 어떤 태도, 행동, 이것이 또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려주십시오. 위기 극복과 리더십입니다. 자, 정주영 씨한테는 위기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마다 자기가 성장할 수 있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독특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어떤 곤란이 있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되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문제 해결이 되고 되는 쪽으로 되는가 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체질화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방향을 어떻게 하면 이것이 될 수 있는가, 안 되는 생각보다는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일이 차질이 있고 뭐가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더 먼저 하게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이분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신뢰는 하도 많아서 뭐 예를 들을 것도 없지만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유명한 말 있죠. 해봤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해봤어? 핵이나 해봤어? 하는 말인데 그거는 아마 우리나라 실정에 자동차가 지금 몇 대 팔리지도 않는 자동차를 양산했다가 우리 파산할 수 있습니다. 해봤어? 수출 같은 거 해봤어? 수출을 했잖아요. 포니를 수출을 해서 성공을 시켰는데 조선업을 하다가는 이게 뭐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해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는가? 가능한 방법이 무언가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신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업은 망해도 신용을 잃으면 끝이다. 그 사람 그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어떤 장사꾼이 신용을 잃게 되면 다시는 그 바닥에 못 나타납니다. 사업은 실패할 수 있어요. 사업은 실패했다가 나중에 다시 일어날 때 그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평만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우리한테 보여줬던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그 사우디에 가서 전부들 그런 생각을 했죠. 이 더운 데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은 가서 보고 1년 내내 비가 안 오니까 1년 내내 일할 수 있고 낮에는 더우니까 밤에 일하면 되고 보니까 모래 자갈 뭐 숱하게 많네. 그거 그냥 뭐 현지에서 다 채취해서 건축자재로 쓰면 되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건설 환경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갖고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입이 귀미까지 걸렸잖아요. 만약에 그때 그 아랍의 그 수주를 못했으면 우리는 그 외환보유 자체가 그렇죠. 그 아주 그냥 우리나라가 무너질 위기였는데 국가 부도 사태 직전까지 간 것을 무리수를 둬서 정주영 회장의 무리수가 이 나라를 살렸죠. 오히려 5.1 쇼크를 기회로 이용했죠. 기회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이것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멋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재 경영과 그리고 조직 문화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우리 임상옥 편에서도 우리가 많이 배워서 익숙하지만 사람이 재산이다. 이것이 우리 또 정주영 회장님도 그런 믿음을 갖고 계셨고요. 사람이 재산이기 때문에 정주영 회장님은 그 인재 양성에 아낌없이 이렇게 투자하고 신경을 썼습니다. 자, 정주영 회장이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과 인재 육성에 대한 철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일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불평불만만 가득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사람하고 일을 하게 되면 일에 진척이 없습니다. 긍정적이고 또 진취적인 사람하고 같이 일한다면 일에 진척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일하는 사람, 일을 기꺼이 하고 즐겁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가질 수 있는 시너지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또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완벽한 사람으로 만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실망도 해보고 서로 싸움도 해보고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 서로가 이 정도까지는 이 사람이 책임을 지겠구나. 이 정도까지는 이 사람이 신용을 지키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을 때쯤이 돼야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고 그 사람과 일을 함으로써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건데 사람이 전부다라는 얘기를 곧잘 하셨죠. 그래서 직원을 뽑을 때도 이 사람이 나와 같이 일을 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우리 회사도 도움이 되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를 엄선해서 사람을 뽑았을 뿐더러 뽑아놓고 나서는 항상 지켜보고 응원하고 기다려줄 줄 알았죠.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재 경영에 관해서는 뭐 우리 정주영 회장뿐만 아닙니다. 그 많은 그 회장님들이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셨는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임상옥 선생의 이문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긴다 하는 말이 얼마나 인재가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분은 그 주식도 싼 값으로 나눠줬죠. 그거는 저기하고 똑같습니다. 직원들한테 싼 유일한 값으로. 시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유일한 박사도 그거를 하셨고.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직원들한테 심어주는 거군요. 그렇죠. 요즘은 그래서 대기업들이 다 주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회사는 망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골탕을 먹는 회사도 있었지만 대개는 뭐 대기업들은 거의 망하지 않으니까 대기업과 함께 자기의 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기쁨을 갖게 되겠죠. 이명박 씨를 채용할 때 정주영 회장이 그때 면접을 봤다는데 이명박 씨가 어떤 재능이 있다고 느꼈는지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 잠깐 그 에피소드 얘기해 주시죠. 그 우선 그냥 새카만 사람이 눈이 반짝반짝하더라.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물어봤는데 건설이란 뭐냐 그랬더니 창조입니다. 거기에 그냥 아주 반해버렸다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과장을 맡겼더니 부장 일을 하고 부장을 맡겼더니 뭐 사장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초고속 승진으로 회장까지 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 인재를 볼 줄 아는 정 회장의 어떤 안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 야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정주영 회장은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초특급 승진을 시켜주는데 주저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자리에 가야 된다 하는 게 그분의 방침이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정주영 회장의 실용주의적 경영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정 회장은 어떤 이론이나 뭐 대학 교수들의 이론이나 이런 것보다는 책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실제 현장을 중시했고 그리고 해봐야 한다. 책만 보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소용없다. 직접 맨발로 뛰어봐라. 여기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기적 같은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바노스라는 사람한테 가서 나중에는 이바노스를 나보다도 더 미친놈이라고 얘기했지만 영국의 은행이 투자자죠. 당신이 주문서를 하나 받아오면 조선소 우리가 차관을 주겠다. 이바노스라고 그 누굽니까 그 오나시스 처남한테 가서
당신이 주문을 해주면 우리가 그 돈을 그 주문서를 가지고 영국은행에서 돈을 차관을 얻어서 조선소를 짓고 조선소를 지은 다음에 당신의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당신한테 갖다 줄 테니까 주문서를 써달라. 뭐 깡패죠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봉이 김설당 느낌 나는데 완전 봉이 김선달인데 그런데 그게 뭐 키우는 이유가- 이바노스도 손해 볼 게 없는 예, 게 예. 그 대신 만약에 납기를 지키지 못하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그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다 쳐주겠다 하고 정주영 씨가 아주 못을 박았어요. 그 이바노스 입장에서는 뭐 이 사람이 실패하면 다 돈을 다 이자까지 쳐서 주겠다는데 반대할 거 없죠. 그 뭐 국가적 사업이니까 뭐 나라에서도 외면하지 않을 테니까 내 돈을 띄일 염려는 없다 하는 계산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보지 않은 나라에 수주를 한다는 건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유명인사일 테니까 이바노스라는 사람도 오나시스 천함이면 유명인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주영 씨가 가서 그 공법이 뭡니까? 배를 조선소를 다 만든 다음에 배를 만든다. 그런 건 뭐 교과서적인 생각이고 한쪽에서 조선소를 만들고 한쪽에서 배를 만들어서 배가 완성이 되면 조선소도 완성돼. 동시에 두 가지를 해버렸죠. 그래서 그냥 배 앞대가리가 되면 조선소가 반이 되고 배 뒷대가리가 되면 조선소가 완성이 되는 그냥 두 개를 동시 패션으로 해버리는. 참 창의적인 거죠. 그래서 5년 뒤에 갖다 주겠다는 걸 2년 6개월 만에 갖다 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 속도전이나 근데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기적 뒤에는 낮은 임금과 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가슴 아픈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야 우리가 그 정도 임금이라도 감시덕지였으니까 그렇죠. 네. 가능했겠죠. 예. 여기서 돌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선생님께 귀뜸 안 했는데 선생님 약간 당황스러웠을 때 돌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그 투기와 투자의 차이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뭘 묻냐면요. 그게 아니고 오늘은 봉이 김선달의 어떤 그 몽상하고 네. 그다음에 몽상이 아닌 꿈을 현실로 이루는 것과 몽상에 그치는 사람의 차이점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봉이금선달도 사실 몽상은 아니에요. 돈을 벌었으니까. 네. 근데 그 생각만 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의 차이는 행동하는 습관이겠죠. 습관. 그럼 정주영 회장이 그런 정말 황당한 제안을 했을 때 자기 스스로 그게 된다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남을 선택할 수 있지. 확신도 있고 즉시 행동했죠. 음.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 행동하면서 근데 그 정주영 회장은 이런 것 같아요. 행동하면서 또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요. 행동 속에서 계획이 구체화되기도 하고 계속 연구하더라고요. 계속 생각하면서 즐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아침에 일어날 때 소풍 가는 기분으로 예. 그냥 벌쩍벌쩍 깨는 그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은 어떤 드라마가 현장에서 일어날까? 네. 그러니까 몽상가와 정주영 씨의 차이는 행동입니다. 네. 행동을 하느냐 네. 안 하느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4부에서 또 더 재밌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런 4부에서 뵙겠습니다.